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근본 정말로 제가 어, 지금 카르다노 솔라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이제 파이코인이 차지를 해야지 이더리움을 넘어 비트코인 이렇게 갈 텐데 어, 어제 제가 이제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파이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맙기는 한데 이게 왜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다. 그 길은 물론 쉬운 길이 아니다. 비트코인도 처음에 그랬죠. 쉬운 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파이코인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한번 개념은 확실히 잡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요즘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수급이죠. 락업 해제 물량. 그 다음에 이 락업 해제 물량이 지금 이제 다시 그 온체인 락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잠기느냐, 시장에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촉각을 세우고 있죠. 생태계가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락업이 해제가 되건 그러면은 물량 나오기 때문에 되려 좋아하는 건데 뭐 좋은 동네에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면 서로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지만 공실률이 많은 동네에 신규 아파트 지어지려면 다른 집값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파이는 아직 생태계가 완성이 되지 않고 메인넷의 앱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테스트넷에 한 7,900개 정도 앱이 있지만 소위 킬러 앱이라고 하는 그런 앱도 아직 없고 다른 거랑 호환도 아직 안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물량만 쏟아지니까 물량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물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한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길게 봐야죠. 어, 기다리는 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기다리는 힘은 무식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도라지하고 무 기다린다고 산삼되고 인삼되나요? 기다려서 좋은 게 있죠. 술, 친구, 이런 게 묵을수록 오래된다고, 묵을수록 오래돼 좋은 게 있지. 기다려서 좋은 게 있고, 기다렸다가는 망하는 게 있죠. 파이코인은 기다릴수록 좋은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다른 코인도 있지만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지배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아직은 사람들의 이목을 못 받지만 파이코인은 앞에 두 코인과는 전혀 다른 코인이죠. 그래서 먼저 보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제가 이 플러스 표시한다는 게 이렇게 됐네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알다시피 디지털 화폐고 가치 저장 및 결제로서 쓰이는 정말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비트코인이 나온 거죠. 그럼 암호화폐로서 이 이더리움은 또 어떤 거냐? 이더리움은 디지털 화폐 가치 저장 결제 플러스 스마트 계약, 분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디앱이죠. 이거를 가지고 다양한 이 암호화폐 산업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더하기 이런 스마트 계약, 분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산업 지원하는 블록체인상의 아주 좋은 암호화폐로 자리를 잡았죠. 그럼 파이코인은 뭐냐? 파이코인은 요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 플러스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불평등 해소라는 거죠.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정말 다른 건데, 북한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시장 경제도 아니죠.
그렇지만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나라는 시장 경제죠. 근데 자본주의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죠. 특히 IT가 생긴 다음에 아주 이 자본주의의 문제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진핑 형이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가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뻔하게 안 되는 거니까 실패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나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국 경제를 모델로 한다라는 거는 부의 영원한 세습이죠. 니네는 그냥 니네는 가재 새우로 되고 용은 우리가 할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죠. 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불평등이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평등.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불평등. 금융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의 태양이 좋은데 아프리카의 태양이 암만 좋아도 중국의 태양광 판매값이 저렇게 떨어져도 왜 그러면 아직도 아프리카는 발전소가 없느냐? 왜 북한은 태양광 발전소 같이 이런 게 없느냐? 왜 언제까지 비싼 그 석유나 석탄에 그렇게 목을 매고 왜 저가로 할 수 있는 태양광은 왜 안 하느냐? 금융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요. 태양광 산업은 이게 투자했다가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금융이 안 되니까.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안 했다고요. 금융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자본주의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블록체인으로 하면 이거 된다라고 본 거죠. 왜 그러냐면 불평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이나 자산이나 어떤 사회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이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 금융의 불평등, 고용의 불평등.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고 의료보험 못 들고 은행에서 나 받아주지 않고 이게 노동시장 같은데 전부 이게 가격 불평등. 세상에 해결돼야 될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많죠. 독점, 정보 비대칭, 불평등.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코어팀은 본 거죠. 그래서 청태어 팡 박사 2022년도 니콜라스 박사랑 얘기할 때 보면 인터뷰할 때 보면 팝캐스트 나와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초창기부터 참여했었다. 초창기부터 투자했었다. 그리고 지켜봤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을 단지 이렇게 암호화폐에만 쓸 것이냐. 그래서 핸드폰 채굴을 했다. 핸드폰 채굴을 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했다. 230개국 10억 명 한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역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꼭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불평등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토시 나카모토가 세상에 없던 것을 처음 냈을 때 그랬고 이더리움도 디앱이니 스마트 계약이니 할 때 올라가다가 곤두박질 쳐갖고 바닥에서 뒤지게 고생을 하다가 자리를 잡았고 이 자본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파이코인식으로 하면 막을 수 있죠.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니까. 전기값은 차이가 나고 통신비는 차이가 나고 데이터 요금은 차이가 나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은 동일하니까. 아프리카 사람으로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되는 나라 5명의 사람으로 리퍼럴을 만들어도 파이코인을 주고, 부자 나라에서 5명을 만들어도 또 코인을 주고, 기회는 균등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 블록체인의 진정한 가치, 블록체인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면, 그 가치의 암호화폐를 만들게 되면 디지털 화폐로 저 가치 저장 수단도 돼, 결제도 돼, 스마트 계약도 돼, DF도 돼, 다양한 산업 지원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불평등 해소에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지금 코인이 거래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주식이 거래가 되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달러가 거래되는 세상이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뭐더라, 어,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돈 버냐, 이제 레디칼 마켓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장이 전문화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일반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이 일반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일반화되려고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자기가 본 거, 자기 친구가 마치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거를 자기 생각인 것처럼 따라하는 사람들이 80%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만 봐도 진짜 뭐 손흥민이면 손흥민, 뭐 이정우면 이정우, 야구 혹은 정말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인공지능으로 막 수없이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것, 지금 이제는 유튜브도 오래되니까 앞에 한 2, 3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거를 왜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들은 얘기를 정리하는 건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1인당 1명이었다. 그냥 진짜건 가짜건 뭐 복제건 중복이건 도명이건 차명이건 그게 구분 없이 똑같이 그걸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투표를 해서 어거지로 여론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시장의 일반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죠. 계속 시장이 왜곡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서서히 그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이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네팔에서, 뭐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막 사람들이 급격히 다 깨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그러면 제곱 투표를 하자.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크레딧을 매겨 갖고 이 사람은 3표를 행사하게 하고 이 사람은 1표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세금 내는 사람들만 뭐 투표하게 하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부가세가 1979년도 1월 달부터 생겨서 뭐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물건 사 먹을 때 부가세가 다 붙어버리니까. 근데 부가세가 있는 나라가 전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는 뭐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부가세를 1979년도 1월 그 부가세 때문에 부마 사태 터진 거 아닙니까? 1979년도에. 지돈도 아니면서 값을 10%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밖에 없었었는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에 필적할 만한 어느 암호화폐도 갖고 있지 않는 분명한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파이코인이
이 수급이 깨져갖고 요즘 고생을 한다 이거 수급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파이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파이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자본주의 불평등 해소까지 간다. 이게 제가 보는 견해거든요. 근데 현재 유통될 수 있는 코인이 약 22억 개인가 봐요. 유통될 수 있는 요즘 7일간 제가 보니까 이렇게 22억 개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파이코인에 이제 여러 가지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한 4조 암호화폐 43이래요. 12월 달에 1억 7천만 개 토큰이 이제 풀리나 봐요. 근데 7월 달에도 토큰 풀린 다음에 25%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뉴스를 봐도 이 지금 락업 물량 해제된 거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상장을 막 급하게 했는지 사실은 저 자신도 상장을 바랐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내용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지니까 지금은 파이코인에서 야 이거 파이 락업 해제된 사람들이 다시 그 락업할 수 있는 락업한 온체인 락업 200% 주는 거 물론 저는 다 했죠. 저는 다 했죠. 어차피 이 문제는 예전에는 각자 먹고 살기 바빴지만 이 자본주의 붕괴를 막을 불평등 해소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못했었는데 파이코인이 지금 이거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처럼 나중에는 실명제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기본적인 기회는 어차피 금융은 안 들어가니까 금융은 크레딧이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트러스트네. 야 이거 그러면은 스마트 계약도 저절로 되네.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돈 없어갖고 약속 안 지키는 경우 없네. 스마트 계약이 뭐예요? 야 배째 나 돈 못 줘. 배째고 돈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가 뭘 못한다라는 게 파이가 골고루 분산이 되기만 해도 그 문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파이코인 만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락업 해제된 게 이제 다시 이게 해야 된다. 토큰 공급 조절 장치 이거 해야 된다. 재잔금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메인넷 전환, 앱 스튜디오, 뭐 오늘도 뭐 대문 바뀌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나왔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 락업 물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락업을 하느냐. 그런데 많이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주변에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점점 뭐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노랑봉투법 같은 거 만들면 처음에는 근로자가 좋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부 자동화로 바꾸는 거죠, 뭐. 다들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 조삼모사식이니까. 그래서 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뭐 근로자 하고 싶은 생각이 별 없는 거죠. 제조업 근로자가. 그러면 자기가 발전하든지 아무튼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 파이네트워크는 이 파이네트워크의 철학을 보게 되면 그렇게 230개국에서 분산도 하지만 이 파이네트워크 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60대건 70대건 후진국 사람이건 선진국 사람이건 못 사는 나라 사람이건 잘 사는 나라 사람이건 파이코인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거라는. 그래서 저는 시간은 걸리고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요즘 캐대언 얘기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캐대언 때문에
K-팝 디몬 헌터스 때문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온 다음에 텔레비에 나오는 음악을 안 들었는데 저랑 너무 달랐으니까. 그래서 저의 음악 세계에 30년 70, 80 이후에 공백 기간이 30년 있었는데 그 빈자리, 서태지 음악 이후부터 저랑 단절되었던 그 빈자리에 무난히 들어가서 제가 늦었지만 뭐 BTS니 뭐 블랙핑크니 뭐 지금 활동 안 하지만 뉴진스니 이런 K-팝과 90년대 이후의 한국 음악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뇌가 인정이 됐으니까. K-팝 디몬 헌터스 때문에 나의 뇌가 인정이 됐으니까 뭐든지 자기 뇌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 파이코인에 대한 그런 확신들은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라는 그렇게 뇌가 각자의 뇌가 인정하는 때가 오면 올라간다. 그리고 뭐 보니까 고래 지갑이 굉장히 많이 5월달 이후에 한 지갑이 한 3억 3천만 개 샀고 기술적 반등도 있다. 오픈 네트워크도 기대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전략적 고래 활동인데 이게 파이 핵심 자사주 매입인지 안 그러면 고래가 산 건지. 근데 고래들이 있다.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 사서 떨어지는 걸 막고 있는데 안 떨어지면 올라가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박스권으로 물량 조절하는 게 파이 재단의 두 번째 지갑인 줄 알았는데 고래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기술적 회복은 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안 떨어지는 게 선물 매도했던 세력들이 커버해서 다시 산다. 그리고 현재 7,900개의 테스트넷 앱이 있는데 이제 코어팀에서도 공개했지만 외부 지갑 연동과 이제 탈중앙화 디앱이 이제 곧 될 거다 이러면서 아마 그래서 이번에 청대업황이 전면에 등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급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급처럼 무서운 게 없지만 지금은 수급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딱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